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채구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제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청카바를 입었는데요. 이거 입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옷이 말이죠. 사람의 의식까지 변화시킨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예비군복 입고 나가면요. 길거리에다 노상 방뇨했어요. 넥타이를 메고 노상 방뇨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의상이 그만큼 내적인 변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효진님의 동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어때요? 너부대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리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세상에 쓸데리 없는 말은 없습니다. 잡초란 말을 우리가 하지만 인디언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잡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잡초를 창조할 때는요,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한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가면 딱 세 마디 합니다. 별일 없나? 묵자, 자자. 세 마디 하면 끝이에요. 네. 이건 아니다. 네.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보다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윤활유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하고 쓴 책이 소통 공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이 아마 늦가을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행복한 성공인의 처세 소통법, 공감의 시대 이렇게 딱 제목이 정리가 됐어요. 그 책은 아마 9월 초순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경에 출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잡담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또 우리나라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어요. 남자는 모름지기, 입이 무거워야 된다.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되고 네, 말이 많아도 장맛이 쓰다. 말이 많으면 그 집 장맛이 쓰다고 했어요. 남자가 모름지기 입이 무거워야 된다. 말을 아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뚝뚝한 남자를 양상해냈습니다. 남자들은 다 무뚝뚝해야 멋있다라고 그랬어요. 수다스러우면 왜 이렇게 입이 싸냐. 촐랑대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쓸데없는 말이 없다고요. 오히려 더 그게 살갑게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행복력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잖게 근엄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잡담력을 키워서 조금 더 수다스럽게 표현해야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직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네, 일상생활이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효준님의 이 동영상은 아주 유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자그마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실은 공감대를 만들어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도 너무 엄숙하고 근엄하고 논리적인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쓸데리 없는 말 같은 것으로 소통 공감하시고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쪼갠다는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쪼갤 줄 알아야 됩니다. 쪼갠다는 뜻이 뭐죠? 첫 번째, 웃는다는 뜻입니다. 너 왜 나보고 쪼개냐? 왜 웃냐? 이거였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250회 이상을 웃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야 돼요. 포커페이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는 것조차도 절제를 했어요. 어른들이 15번 웃는데 그 15번 중에서요 12번은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진정 행복할 때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호탕하게 목젖을 보면서 웃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네,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화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웃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여유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경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굳어져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정말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만 해요, 일관되게.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자기 주장만 하세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한번 수틀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본다는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싸우고 나도 바로 화해하고 희떡대면서 같이 놉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한번 수틀리면 정말 안 보시거든요. 그게 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지려면 웃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었더니요, 제가 군대에 1296961, 제 군번 남바예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 제 고향 주소입니다. 남자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게 군번이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위에 고참들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웃고 있다고. 그런데 바로 위에 고참은요, 후미진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조인트를 까더라고요. 옛날에는 맞았거든요. 왜 실실 웃고 다니냐고. 군기 빠졌다고. 그래서 바로 위에 고참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이게 저의 장점이 될 줄 몰랐죠. 보고 인상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요? 실실 웃으니까. 웃으면 복이 돌아옵니다. 웃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웃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직되지 않고 말을 잘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산소가 공급이 돼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말을 생각하면서 척척척 풀어갈 수 있어요. 웃지 않으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다 힘들었습니까? 그죠? 지금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오늘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그리고 또 장마 때문에, 그리고 휴가 때문에 참석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한 분, 두 분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석을 이뤘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콩당콩당 불안했죠. 많이 오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심적으로. 근데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2월 들어서 한 번도 출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7월에 다행히 공주의 한옥마을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소통으로 리드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강의 잡히고 9월 강의가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일만 합니다. 저는요, 평생 강의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것도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밖에 나가서 출강하는 것, 이걸 강연이라고 하거든요. 90분짜리 혹은 길면 4시간짜리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연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통 공감으로 행복과 성공과 또 사랑을 누려라, 뭐 이런 주제, 그리고 리더의 소통법, 이런 주제들로 강연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숨통이 좀 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살아있을 때 존재감을 느낄 때가 강의할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짧게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90분짜리. 이게 감칠맛이 나거든요. 오늘은 고시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참 스피치 연습하는데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제 춘심을 자기와 알야만한 95쪽입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옛날에 저는 온양온천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아산시로 개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4일장이 있잖아요. 4일하고 9일날이 장날이었는데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장날 가서 목욕을 했어요. 아버님 따라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그 수증기가 짜국했어요. 왜 수증기를 못 뺐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면 수증기 보지 못하시죠? 옛날에는 그게 환풍기가 없었나 그랬나 어쩐나 모르지만 수증기가 짜욱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런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답니다. 근데 시설이 요즘 너무 좋아서 수증기를 여러분 못 보시죠?
짜욱한 목욕탕을 아마 구경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옹탕이 있잖아요. 뜨거운 물.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탁 들어가서 시조를 낭송하셨어요. 노래하듯이. 숨이 넘어가요. 리랑 이렇게. 이런 기분으로 오늘 고시절을 한번 낭송해 보시겠습니다. 신의 세 가지 선물 나오죠. 눈물, 망각, 플러스 사랑입니다. 자, 웃음과 눈물은요, 실은 동격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웃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너무 기쁘면 엉엉 울어요. 기쁨의 하이라이트는 울음입니다. 너무 기쁘면 그냥 펑펑 울어요. 그리고 슬프잖아요. 울어요. 슬플 때 우리는 너무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요. 네. 어이가 없는 웃음. 남자들은 3번 운다면서요. 태어날 때 울고, 또 언제 울어요? 군대 갈 때 울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울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성들은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시로 울어요. 여성들은 눈물이 무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외모가 무기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은 외모가 국력이래요. 페이스북에서 잘 쓰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계속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서 외모가 자기는 권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모가 권력이랍니다. 여성들은 수시로 울고 웃고 수다스럽고,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7년에서 10년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잡담력을 키우고 좀 수다스럽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오래 삽니다. 감정을 묶어놓으면 단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잡담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물, 그 다음에 웃음,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인 것입니다. 짐승들은 눈물과 웃음이 없습니다. 소가 웃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소가 웃겠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상천외한 일이다. 네. 여러분, 비행기하고 새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이문용님. 비행기가 엔진수로 들어가면 추락합니다. 인간만이 부여한 특권 중에 하나가 웃음과 울음이라는 것이죠. 네. 소나 짐승들도 웃고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희귀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비행기하고 새가 부딪히는 거는 희귀 현상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고공으로 가는데 고공에서 새가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면 엔진소로 빨려 들어가면 비행기도 추락한다. 예. 그러니까 덩치 크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망각도 신이 준 축복이랍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있나 없나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오늘 나오시면서 최연능님이 늦게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놓고 차를 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핸드폰 가지고 나왔는데 또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서 키를 가지고 오라고 좀 늦으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하시면 돼요. 메모. 저도 수시로 메모합니다. 네. 메모했더니 그게 문장이 되고 문장에 모여서 책이 되는 것 뿐입니다. 언제 저보고 책을 쓰냐고 묻는데요. 메모하면서 책을 써 나가는 거예요. 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그걸 또 다시 정리하면 하나의 꼭지가 되는 것이죠. 네. 망각. 세 번째 신이 준 특권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짐승들도 사랑이 있죠. 얼마나 모성애가 강합니까? 그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게 특권이래요. 그죠? 짐승들은요, 실은 사랑을 뒤에서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소를 교미시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암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암소 다리 밑에다가 그 석가래로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위에 이제 암소를 올려놔요. 그리고 아주 힘 좋은 황소를 들여다가 교미시키는데, 그 교미는 개나 돼지나 소나 다 어디서 해요? 뒤에서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인간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도 가끔 있어요. 유머인데 유머를 안 받아주시니까 이편에. 시대 특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웃음과 눈물.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것을 억압하지 마시고 묶어놓지 마시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각.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중간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면접생들이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면접생들이 오면 본능적인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를 보면 왠지 눈길이 끌리고 관심이 가잖아요. 그걸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본능인데 가질 수 없다. 난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수면욕, 성욕, 그다음에 식욕, 이거는 본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 본능을 억제할 뿐이지 그 본능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제의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억제할 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과 짐승의 중간자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각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이니까 특권을 누리세요. 묶어놓지 마시고 그게 잡담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현대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늘 키워드로 말하기를 설명을 해요. 우리 최기흠님이 꽃미남이신데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 술 한 잔 나누고 싶은 그런 매력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젊어서는 공격적인 투자, 나이 들면 지키는 투자. 이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뼈대를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메모하시는 분들이 반은 메모하시고 반은 메모 안 하시는데요. 여기 오시면 연습장을 가져오세요. 메모장도 아니고 연습장.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국사, 세계사 공부할 때 막 써가면서 외우셨잖아요. 영어 단어 한 개일 때는 물론이거든요. 쓰다 보면 각인력이 생기고 실은 쓰다 보면 결국은 내 것이 되거든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 내게 돼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내 거야 돼야 되거든요.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이 이 연습장에 쓰기예요. 육화시키고 중요합니다. 육화시키고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자기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메모장에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을, 어떤 팩트를, 어떤 진리를 내 관점에서 봄으로 그것을 새로운 거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자기화입니다. 셀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식견력입니다. 식견력을 가지고 말할 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먹혀 들어가는 스피치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견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파괴력을 갖게 하고 공감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식견력을 키우는 방법은 일상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독서하시고 또 강의를 들을 때 적으시면서 그거를 정리해서 옮겨줬는 게 저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 더 살을 붙이면 하나의 글이 됩니다. 칼럼이 될 수 있고 그걸 다 모아놓으시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김시은님이 이지은님이 2016년도부터 다녔으니까 횟수로 5년 차예요. 저분은 지금 2권의 책을 냈다. 이게 1권이거든요. 똑같은 책을 또 내셨고 4년 동안 다니면서 5년 동안 다니면서 다 모아서 책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자료가 됩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지은님이 5년차 여기 다니시는데 왜 나오시겠어요? 뭔가 얻고 또 자기가 발표하면서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꾸준히 나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발표한 것들 모아서 정리하면 하나의 글이 되고 또 모아놓으면 책이 됩니다. 이거 뭐 10권 제작을 했다는데 한 30만 원 안팎으로 뭐 비용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권의 책을 쓰고 또
한 권, 42권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고요. 내일 옥천의 뿌리 깊은 나무에 가서 출판사 사장을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41번째 책 이제 마무리 짓고 42번째 책 잡담력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듯이 그런 책을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공하려면 생활하라. 시작.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스피치에 꽂힌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가끔 PT로 만들어 오셔서 발표하셔서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력이 훨씬 늘고요. 실력이 는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구성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발표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스피치가 됩니다. 부쩍 스피치가 늘어요. 스피치 실력이 쫙 성장하십니다. 저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발표한 시간만 귀한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여행 가고 남들은 제 레저 활동할 때 저는 여기서 스터디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가 성장하는 시간인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공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왜요?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교학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휴가임에도 불구하시고 또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